정경심 아주머니의 남편인 조국이가 언론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또 패소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는 짓이 마치 북한, 조선, 노동당 같은 윤미향이 한미합동 공중군사훈련을 당장 멈추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하기만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듯한 빨갱이 같은 윤미향 소식 준비했습니다. 미사일을 쐈다는 북한 때문에 울릉군에 경계 경보가 내려진 날, 김동혁 울릉경찰서 서장이라는 작자는 조기 퇴근을 하고 지 입에 들어갈 상추를 뜯어 제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서장은 올해 초 문재인이 알박기 해놓은 인사 중 한 명입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4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고소를 남발하는 것이 특기이자 취미생활인 것 같은 조국이가 지난해 9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었죠. 조국은 소송에서 왜 졌는지 파악할 능력이 부족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항소를 했는데 그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국이 소송을 걸어댄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조국이 울산을 방문해 문재인의 절친으로 유명한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언론사 기자들이 보도를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기자들 때문에 무언가에 손해를 당했다라는 게 조국이 소송을 한 이유였습니다.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던 인간이 바로 조국입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하는 것처럼 소송을 걸어 언론인들이 법적 제재를 받게 하다니. 조국은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과 함께 뻔뻔함의 쓰리콤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서울고법 민사 8-1부는 어제였던 3일 조국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패소한 조국 측이 모두 부담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분이 가장 꼬수운 것 같습니다. 2019년 11월 채널A와 TV조선은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에 송철호 후보와 함께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조국 측은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거나 송 후보와 만난 적도 없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2020년 9월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억 원이나 벌려고 했다니 꿈도 참 야무지셨네요. 앞서 4월 1심 재판부는 조국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울산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자가 허위 사실을 보고한 것이라거나 위법함을 전제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널A 등과 인터뷰한 사찰 관계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리해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조국의 꿈인지 아닌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조국은 이와는 별개로 관련 기사를 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2020년 12월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국 네가 문재인이랑 친하고 문재인은 자신의 절친인 송철호가 당선되길 바랐고 그렇다면 조국 네가 송철호 선거운동을 하러 울산에 내려갔을 수도 있는 걸 텐데 이걸 가지고 명예를 훼손했다니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조국은 마치 소송할 거리가 없나 찾아 헤매는 좀팽이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북한을 위해 할 일이 뭐가 있나 찾아 헤매는 윤미향 소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돈을 뜯어먹고 산 것도 모자라 학대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이 한미연합 공중훈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훈련 중단의 이유는 한반도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것인데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훈련은 막아내려 하고 이런 가첩 같은 인간이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이라니 이 아줌마 구속은 대체 언제 되는 건지 우라통이 떠질 뿐입니다. 윤미향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생각과 국정활동 등을 논한 한 매체와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한 뒤 한미 합동 공중군사훈련은 당장 멈추라고 지가 무슨 나폴레옹이라도 되는 양 말했습니다. 앞서 윤미향은 지난달 25일 한 매체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여전히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해군과 독도 앞바다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한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서 자신의 의정활동 등을 아주 그냥 뿌듯해 죽겠다는 듯이 언급했습니다. 윤미향 아줌씨는 한미일 연합훈련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국민은 윤미향 당신 같은 북한 찬양자가 남한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를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같은 작자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나라의 수치인데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홍보하고 자빠져 앉아있는 윤미향. 그걸 또 받아준 매체는 대체 뭡니까?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윤미향은 또 슬픔이 가득한 우리 하늘에 240여 대의 전투기가 군사훈련을 하며 평화를 위협하고 그에 맞서 북에서 미사일이 나르며 과거 훈련으로만 하던 공습경보 발령이 실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미국 그 누구의 개입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 땅의 평화를 뺏기지 않기 위해 우리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보다 더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들어볼 기회가 있을까요? 평화의 사전적 의미는 첫 번째로 평온하고 화목함, 두 번째로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을 뜻합니다. 매일같이 평온함을 깨뜨리고 분쟁을 일으켜 갈등을 유발하는 북한 때문에 훈련을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평화를 위협하다니요. 윤미향의 주장은 제 입으로 논편조차 하기 싫은 그야말로 도라이 같은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라이 같은 사람은 경상북도 울릉군에도 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로 울릉군에 경계경보가 내려진 당일 김동혁 울릉경찰서 서장이 유연 근무를 이유로 조기 퇴근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밤새 근무를 하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퇴근을 앞당겨 더 일찍 하다니요. 심지어 김 서장은 당신은 경계 강화 근무 상황이어서 퇴근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해명까지 하면서 적의 도달 상황을 대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비난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북한은 북방 한계선 이남 동해상 울릉도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후에도 북한은 동해와 서해로 미사일 19발과 방사포 100여 발을 쏘는 등 도발을 쉬지 않고 쭉쭉 이어갔습니다. 이 합참은 울릉에 오전 8시 55분 공습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대피령을 내렸다가 오후 2시쯤 경계경보로 대처했습니다. 이후 8시간 만인 밤 10시 경계경보를 해제했는데요. 공습경보는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실시되고 있을 때, 경계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적이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보안을 책임지는 경찰서장이라는 인간은 정식 칼퇴도 아니고 퇴근 시간보다 더 일찍 집에 갔다. 그렇다면 김동혁 서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일 때문에 조기 퇴근을 한 것일까요? 울릉경찰서 말을 종합하면 김동혁 울릉경찰서장은 정상 퇴근 시간보다 1시간 빠른 오후 5시께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오후 5시 10분쯤 김 서장이 관사에서 상추를 뜯고 있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계경보가 유지되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김 서장은 먹거리 채취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퇴근을 하자마자 한가롭게 상추를 뜯고 있었던 것인데 저는 김 사장이 저녁 식사로 삼겹살 쌈을 쳐잡수시기 위해 상추를 뜯은 것인지 아니면 상추 겉절이를 해먹기 위해 상추를 뜯은 것인지에 대한 사실 여부는 모릅니다. 하지만 김 사장이 상추를 뜯고 있었던 그 시간은 여전히 북한의 도발 경계 경보가 해제되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만큼은 아주 잘 알고 있고 이 사실을 저는 지금 여러분께 알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연근무라지만 울릉군 주민들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우리 집 앞에 떨어지진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는데 경찰서장이라는 인간은 지 저녁밥 먹을 준비나 하고 있었다니
코로나 첫 사망자가 나왔을 당시 청와대에서 두툼한 한우 울린 짭바구리 처잡수신 문재인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김동혁 서장은 문재인이 청와대에 거주하던 시절인 올해 1월 울릉경찰서장에 취임했습니다.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방을 빼기 전 알박기 해놓은 여러 알 중 한 알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월호 해상사고 당시 상황실이었던 진도체육관에서 집에 돌아가 편히 잘 생각은 꿈도 못 꾸고 쪽잠을 자며 밤새 자리를 지켰던 서남수 당시 교육부 장관은 체육관에서 컵라면을 먹었다는 이유로 좌파들에게 거센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처럼 최상급 소고기 넣은 라면을 끓여 먹은 것도 아니고 고작 컵라면으로 끼니 한번 때웠을 뿐인데 좌파 매체인 오마이뉴스가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바람에 서 전 장관은 평생 먹을 욕을 그때 다 먹었었죠. 이번 북한 도발은 우리 사망자가 없으니 비교 대상이 아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울릉군에서 위협을 직접 느낀 분들의 심정은 다릅니다. 울릉도는 지하시설 등 대피소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아니어서 주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었고 때문에 주민들은 김동혁 울릉경찰서장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건 말건 나는 텃밭에서 키운 유기농 상추나 뜯어서 저녁이나 맛있게 먹자 라는 생각. 보통 사람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행안부 장관 경질해라, 심지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라 라는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질은요, 바로 김동혁 서장같이 정신 나간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해서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드리는 진짜 뉴스, 뉴스데일리 베스트 아니겠습니까?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부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를 했던 이들이 이태원 참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무리들이 탄핵을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까지 대참사를 일으켰다는 얘긴데4.15 부정선거처럼 명확한 증거를 찾은 후에 제가 보도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